오펙의 감산 영향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거의 위기가 다 끝나간다. 나중에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유동성도 부을 수 있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기저에는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되면은 금리 인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내려와 있어요. 근데 바이든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친환경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의 대규모 유전 개발 사업인 윌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30년간 6억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한 건데요. 1일 18만 배럴 규모로 미국 1일 생산량이 1200만 배럴이니까 1.6% 증산이 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이제 코노코필립스라는 회사가 꽉 잡고 있는 곳이에요. 알래스카에서 하루에 2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요. 코노코필립스가 원래 이번에 5곳을 신청했는데 3곳만 승인을 해줬어요. 상황에 따라서 2곳을 더 승인해 줄 수도 있겠죠. 알래스카 원유 생산량이 보다시피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알래스카에서 의미 있는 원유 생산이 앞으로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바이든도 친환경에 반대하면서 생산을 허가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수준으로 석유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알래스카 경제가 급격하게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 생산지인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의 일일 생산량이 1200만 배럴로 사우디랑 동급 수준이 되긴 했지. 사우디는 무한에 가깝게 뽑을 수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일일 770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고, 이번에 160만 배럴을 감산해요. 미국이 160만 배럴을 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이 있는 힘껏 쥐어짜도 지금 수준이라는 게 문제죠. 미국의 석유 생산량 추정치를 보면은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보다 더 높은 유가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생산량이 늘지 못하는 거는 친환경 규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도 있지만, 돈이 되는 유정은 거의 다 말라가고 신규로 채굴 가능한 유정은 채굴 비용이 비싼 곳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텍사스 오일이랑 가스 드릴링 수를 보면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돈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승인, 그리고 허가, 노동자 확보도 필요하고 수압 파쇄법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모래가 필요한데 이 모래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굴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기업들의 도전이 사라지는 거죠. 유가가 100달러 이상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셰일 업체들이 도전해 볼 만하겠지만, 유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보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셰일 업체들이 도산했기 때문에 도전을 꺼려하고 있죠. 대신에 그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원유 생산이 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경기가 계속된다라 그러면은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 9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펙이 증산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100달러 돌파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014년 이후에 미국 셰일 혁명으로 원유 채굴 비용이 급감하면서 원유 생산량 패권이 미국에 있었지만 이제 사우디로 넘어간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사우디랑 러시아 치킨 게임으로 유가가 60달러 아래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당시 셰일 업체의 채굴 원가가 60에서 80달러 수준이니까 이 셰일 업체를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셰일 업체들이 채굴 비용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시추를 늘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셰일 업체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두 나라는 모두 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옴시티도 있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죠. 미국이 이란의 원유를 풀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면서 이것도 커트를 해버려요. 유가가 오르면은 가장 득이 되는 게 사우디랑 러시아고, 둘은 지금 미국을 싫어해요. 카슈쿠지 사건이랑 자신을 2인자로 취급했던 외교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빈살만과 바이든은 정치적인 숙적이고, 빈살만은 내년에 바이든이 선거에서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대선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빈살만과 비교적 대화가 잘 되는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빈살만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대화가 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자국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 감산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산을 통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힘을 유지시키고 미국의 반기를 들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유가를 통해서 피해를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유가는 양지의 유가랑 어둠의 유가로 나뉘고 있는데요. 어둠의 유가는 러시아산 원유예요.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타국으로 몰래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통해서 세탁해서 팔기도 하고 사우디를 통해서 세탁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 고객은 인도랑 중국이에요. 인도랑 중국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싸게 준다니까 저렴하게 원유를 받아서
계속 쓰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는 게 즐겁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경쟁국인 한국, 일본, 대만보단 유리하다라는 거죠. 전쟁이 지속될수록 러시아는 어둠의 석유를 중국에 댈 수밖에 없고 적당히 유가를 받쳐주는 게 중국과 인도에게도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반기를 드는 나라들, 러시아, 사우디, 중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반미 전선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반미 동맹 전선을 격파하려면은 유가를 박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은 러시아와 사우디의 힘이 빠져요. 그러면 중국은 다시 고립돼요. 그러면 회색 분자인 인도도 완전히 친미로 기울게 됩니다. 미국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붙었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그러면 미국이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할 것이냐? 보복을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의리를 지켰던 국가들한테 어떠한 당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고요.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생산을 늘리는 건데 미국의 셰일 매장량은 넉넉합니다. 다만 지금 채굴 비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4년에 벌어진 2차 셰일 혁명 때처럼 채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셰일 붐이 불고 유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석유를 사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사우디가 아닌 미국으로 달러를 들고 오겠죠. 그러면 미국은 소비국이면서도 원유 수출국이 돼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겠죠.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을 공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세계 패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아직 알려진 건 없습니다. 기존의 수압파쇄법은 수평 파이프의 콘크리트에다가 구멍을 내서 모래와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주입해가지고 파쇄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방법을 개선하면 환경 오염도 줄이고 채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압파쇄법을 프래킹이라고 부르는데 친환경 프래킹에 대한 뉴스들은 많지만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기술 개발이 지금은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일일 겁니다. 아마 그 선두에 쉐브론이나 옥시덴탈이 앞장서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시덴탈의 총 채굴 원가는 68.6달러예요. 그리고 경쟁사는 81.8달러입니다. 그 옥시덴탈이 비용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채굴 기술 혁명이 벌어지면은 더 높은 마진을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핏이 옥시덴탈을 계속 매수 중이에요. 만약 예상대로 된다라 그러면은 버핏은 미국의 빈살만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탄소 포집 기술 비용도 낮아지면서 친환경 기준을 맞춘 석유 생산이 가능해질 겁니다. 옥시덴탈은 2035년까지 100개의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포집 시장이 100억에서 150억 톤으로 보고 있는데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이 50억 톤을 차지할 겁니다. 옥시덴탈이 10년 동안 3억 톤의 설비를 갖출 예정이에요. 바이든이 유가를 잡지 못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미국이 직접 나서기에는 위험이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명분도 맞지 않아요. 중동에는 사우디를 견제할 이스라엘이 있고 유럽에는 러시아를 견제할 독일이 있고 아시아에는 중국을 견제할 일본이 있습니다. 지역 패권국들의 군비를 증강시켜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죠.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 미국이 힘을 집중하겠죠. 그런 식으로 각계격파를 시키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을 그려봤을 때 이런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지역에 새로운 또라이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 옆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사우디 해협 건너에는 이란이 있어요. 이란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위에 터키도 있고 왼쪽에 시리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어떻게 튈지 모르겠죠. 물론 미국에서 이런 전략을 쓰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석유는 나쁘다, 다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도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석유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석유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 온실가스들 이런 거잖아요. 이것들을 해결하게 되면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석유가 친환경 에너지랑 공존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알래스카에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미국이 문제가 없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보다시피 알래스카에 석유는 많이 매장되어 있지만 채굴 비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돈이 되는 자리는 몇 개 없다라는 점, 그리고 텍사스 퍼미안 분지도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지만 이것도 채굴 비용 때문에 셰일 업체들이 과감하게 신규 채굴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